어떤 작업을 비유를 할 때 요리로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요리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영상 제작도 요리로 비유를 했을 때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는 그럼 뭐냐? 데코라기보다는 부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엌. 예.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파일의 뉴에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오케이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뜰 겁니다. 만약에 좀 이상하게 뜨면은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에 에디팅을 한번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에 에디팅 있죠? 예,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안 뜬다. 그러면은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의 에디팅 상태에서 밑에 리셋이라고 있거든요. 리셋 투 세이브 레이아웃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뜰 겁니다. 여기가 부엌이에요.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 안에 여러 가지 뭐가 나눠져 있죠. 예, 뭐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하나하나가 기능이 있는데 엄청 많은 부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오늘 꼭 아셔야 될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아셔도 돼요. 저는 사실 이 인터페이스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좀 있으면 바꿀 텐데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야 될 거는 요 밑에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게 파란 선, 이 파란 선을 하나의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널.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프로젝트 패널이 있고 이 안에 뭐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패널이 있고 라이브러리 패널이 있고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여 있죠. 예, 이걸 패널 그룹인데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프로젝트라는 패널이 여기 있다. 프로젝트라는 패널이 있다. 이거는 뭐냐? 냉장고다.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두는 곳입니다. 냉장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지우시고 오른쪽에 라이브러리도 지우시고 인포도 지우시고 자, 이펙트 놔두고 마커도 지우시고 히스토리도 놔두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패널이 냉장고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예? 예. 여기 오른쪽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드롭다운 메뉴 여기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렇게 선 세 개 있는 거. 예, 이래서 클로즈 패널로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예. 마커도 지워요? 예, 마커도 지우셔도 돼요. 예.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패널이 냉장고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둔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재료들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재료들을 어떻게 가져오냐? 오른쪽 클릭해서 임포트라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탐색기를 띄워서 탐색기를 띄워서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사진을 갖고 왔고 이거 재료입니다. 이게 재료예요. 이 재료들을 여기에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죠. 예. 왜 안 되지? 예,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거를 프로젝트는 냉장고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냉장고에서 그러면 재료를 한번 어떤 재료인지를 보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무슨 재료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위에 뜨죠. 이게 뭐냐? 자, 위에 뜬 상태에서 보시면 소스라는 이름이 있는 패널이죠. 예, 이거가 소스 패널이라고는 사실 많이 안 하고 하나의 모니터니까 소스 모니터라고도 많이 합니다. 예, 소스 모니터. 그래서 여기에 그 사진이 뜹니다. 도마예요, 도마. 냉장고에서 꺼내서 도마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예, 검은 봉지 다 벗겨서 이제 도마에서 보는 거죠. 예, 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가 뭔가? 이게 무슨 재료인가? 라는 걸 보는 패널, 모니터, 창입니다. 그래서 소스 패널이라고도 하는데 소스 모니터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는 소스 모니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도마로 올렸으니까 도마로 올렸으면은 도마에서 이제 봤으면은 그거를 조리대로 갖고 가서 제대로 요리를 해야겠죠. 가스레인지도 있는 그 큰 조리대, 조리대가 중심인 편집을 하는 중심 공간인데 그 조리대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조리대를 우리가 일단은 한번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뉴 아이템이 있죠. 그래서 시퀀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이게 복잡한 게 뜹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요걸로 하고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리대가 떴죠? 그러면은 소스에서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드립니다. 아니면은 그냥 냉장고에서 나는 이 재료가 뭔지 안다. 그럼 냉장고에서 바로 그냥 조리대로 갖고 오셔도 돼요. 자, 갖고 오시는 순간 여기 또 뭐가 떴죠? 오른쪽에 요게 프로그램 패널입니다. 프로그램 패널은 식탁이에요. 식탁. 조리대에서 막 다 한 거를 이제 완성품, 그게 미완성이라도 중간 과정이라도 모두 식탁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조리대에서 다 하고 있는 과정을 식탁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완성물입니다. 완성물. 예,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릴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다가 소금이나 간장을 좀 치고 싶다. 소금이나 간장을 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이펙트라는 패널이 여기 프로젝트가 있는 그 옆에 보면 이펙트라는 패널이 있거든요. 이 이펙트라는 패널이 선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장, 고추장, 소금 등 모든 조미료들이 있는 선반입니다. 어떤 조미료들이 있냐? 비디오와 관련된 조미료들이 있고 오디오와 관련된 조미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비디오 사진 파일을 하나 올렸으니까 비디오랑 관련된 조미료를 하나 얹어 볼게요.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라는 걸 올렸어요. 블러의 뜻은 흐리게 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흐려져야 되는데 안 흐려졌죠. 안 흐려졌죠. 올렸는데 왜 안 올려졌을까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소스 패널이 있는데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조미료를 얼마나 넣을래? 얼마나 컨트롤할래? 라는 패널입니다. 조미료. 나는 이 조미료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이펙트가 이 조미료를 어디다 넣을래라는 선택을 여기서 조리대에서 안 해서 그래요. 조리대에서 나는 여기다 넣었어 라고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뭐가 뜹니다. 이펙트 컨트롤에. 예, 요거에 모션과 오페시티와 타임 리매핑인데 이건 다음에 다 할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새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펙트가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넣은 거예요. 블러. 이거를 그냥 블러니스니까 아마도 이게 흐르게 하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면 잡고 끌어주셔도 되고 숫자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한 30을 넣어볼게요. 예, 이렇게 흐려집니다.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예, 이게 다입니다. 자, 방금 제가 한 거 따라 하시고 계신데 방금 제가 한 거를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혹시 프로젝트 옆에 이펙트나 뭔가 패널이 아예 없다? 예, 없다 하시는 분은 여기 윈도우에 가시면 지금 파란색 체크가 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패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펙트가 없다 그러면 이펙트를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은 어딘가 이펙트가 뜰 겁니다. 지금 효과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블러를 하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아무거나 찾았지만 여기 그 이펙트 창에 뭔가 이렇게 돋보기가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효과 이름을 아시면 쳐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블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B, L, U, R 뭐 이렇게 쳐주시면은 블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펙트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올리셔서 블러 효과를 넣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저 조리대를 만드는 게 좀 불편하시죠? 조리대를 만드는 게 아까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제가 뉴 아이템에서 시퀀스를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더블 클릭. 주요 메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영상 촬영이나 뭘 하시면은 거의 하나의 카메라로 찍으시니까 동영상 할 때도 거의 하나의 포맷으로 많이 나오시겠죠, 재료가? 그러면 그 주요 메뉴를 아무거나 이게 그 동영상이라고 할 때 그 주요 메뉴를 아무거나 잡고 그냥 여기 밑에 여기 어떻게 생긴 약간 이렇게 종이 접혀진 것처럼 보이는데 넣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그냥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예. 그 동영상 포맷에 맞는 똑같은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리대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뭐 뉴 시퀀스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요 재료를 가지고 그냥 네모에다 넣어주면은 또 시퀀스, 조리대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일단은 요것만 아시면은 이제 여러분은 대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냥 편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복잡하시죠? 근데 전혀 복잡한 게 아니고, 이 선이 그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느리고 줄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조리대가 좁은 게 좋아. 부엌 디자인을 혼자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조리대가 좁은 게 좋아 하시면 조리대를 좁히시고, 나는 냉장고를 그래 줄이고, 조리대가 넓게 써야지 요리가 편하지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나는 냉장고가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냉장고를 잡고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뭐 이런 게 생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다 그냥 큰 중간 네모에다 하면은 이렇게 그게 그냥 이 위에 가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 다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데 요 위에 여기 올린다. 요 위에 여기 올린다 하면은 이렇게 위에 쌓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밑에 찌그러져 있을 테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위치를 아무데나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 원하시는 대로. 이상하게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그러셨지만 내가 그래서 이상하게 막 바꿨어요. 지우고 바꾸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뭐가 정말 이상해요. 그죠?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가 정말 이상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그렇죠. 리셋을 하시면 리셋 to saved layout을 하시면 그러니까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달라는 뜻이죠.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마음대로 바꾸세요. 자, 나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건 필요 없어서 지우고 나는 얘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얘 지우고 얘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조리대가 이렇게 넓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없었으면 좋겠고 자 위에 거는 이렇게 제일 위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잡고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스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오디오 클립은 없고 메타데이터 필요 없고 얘는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고 자 저는 이런 거를 이 상태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을 이제 저장을 하는데 Save Changes to this Workspace를 하면은 이 에디팅이라고 돼 있는 영어 그대로 에디팅이라고 돼 있는 기본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 작업 스타일 쪽에 그냥 저장이 돼 버리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나만의 부엌, 나만의 작업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해서 Save as New Workspace를 해주시면은 새로 뭐가 뜹니다. 그러면은 자기 작업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죠. 뭐 와지 에디팅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OK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윈도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작업 공간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앞으로 내가 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새로 만들었는데 111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장을 했는데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나 작업 공간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예, 하시면은 그냥 여기 에디트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예, 이쪽으로 가시면은 모든 작업 공간들이 다 뜹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삭제하고 싶은 거를 오른쪽 여기 111은 내가 삭제하고 싶어 하시면은 선택을 하시고 얘를 딜리트 해주시면은 얘는 삭제가 됩니다. 프리미어에는 즉 부엌에는 여러 가지 패널이 있다. 여러 가지 부엌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다. 냉장고도 있고 도마도 있고 조리대도 있고 선반도 있고 선반을 양을 조절하는 곳도 있고 다 있다. 그리고 그 패널들, 그 부엌의 여러 요소들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꿨으면 그걸 저장할 수 있고 한식 스타일, 뭐 양식 스타일, 중식 스타일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장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예. 그거를 하시면 인터페이스를 만지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냉장고를 보겠습니다. 저는 냉장고가 여기 있는 게 옛날 버전에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버릇이 돼서 냉장고를 일단 여기 두겠습니다. 아무튼 프로젝트 패널은 여러분들이 편하신데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 드롭다운 메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클로즈 패널은 이걸 그냥 이 프로젝트 패널 여기를 닫겠다. 이건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언독은 여기서 패널에서 떼겠다. 이런 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패널 그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몇 개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게 다 패널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 패널 안에는 여기 소스도 있고 소스 패널도 있고 이펙트 패널도 있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도 있죠. 이게 하나의 그룹입니다. 패널 그룹. 예, 그래서 이건 하나의 지금 그룹으로 제가 묶어놨고 여기는 그냥 하나만 제가 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룹이다. 패널 그룹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것도 뭐 말 그대로 그냥 영어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패널이기 때문에 그럼 프로젝트를 닫을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세이브 저장할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지금 어디 있나, 예를 들어 이거 눌러보면은 지금 이 언타이틀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가 어디에 저장이 돼 있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장이 돼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다 영어 그대로입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이제 bin이라고 나오는데 bin은 뭐냐? bin은 뭐냐? bin은 그냥 폴더예요, 폴더. 예, bin은 폴더예요. 자, 미리 하자면 여기도 new bin이 있거든요. 예, 여기도 new bin이 있고 여기에도 new bin이 있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new bin도 또 있죠. 예, 자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다 있는 겁니다. 예, new bin은 말 그대로 새로운 폴더 만들기. 예, 새로운 폴더 만들기다. find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파일이 엄청 지금 많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파일을 찾는 거죠. 검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콘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프리뷰 에어리어는 지금 이 상태인데 이거를 꼭 매번 도마로 갖고 가서 더블 클릭하면 도마로 가거든요. 그 소스를 또 더블 클릭하면 도마로 가는데 이거 매번 도마로 갖고 가서 보지 않아도 만약에 여기 프리뷰 에어리어가 있으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위에 조금 공간이 뜹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편해요. 이건 더블 클릭 안 하고 그냥 한 번 클릭만 해도 그냥 뜹니다. 이렇게. 이 시퀀스는 그 시간선이 가 있는 곳을 뜨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뜹니다.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걸 하셔도 돼요. 이게 저는 좀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띄워놓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뷰를 항상 나오도록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 썸네일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떠요. 썸네일. 말 그대로 이 자세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건 저는 좀 약간 복잡한 것 같아요. 눈이 시각적으로 너무 헷갈려서 저는 이거는 좀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도 그냥 일단 다 두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뭐 이런 거 다 일단 여기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메뉴가 있구나. 자, 그럼 됐죠?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검색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226을 치면은 22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온 상태죠. 그 다음에 쭉 이제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용어들을 섞어서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파일이란 말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저 파일 이리로 갖고 와 라는 파일이란 말도 많이 쓰고, 공식적으로는 여기 들어간 파일들은 asset이라고 합니다. asset이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고,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파일, 이 클립이 이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있는 요거를 하나의 클립이라고 합니다. 조리대에 들어가 있는 요 상태를 하나의 클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잘라버리면, 그래서 하나, 둘, 방금 하나였던 클립이 두 개의 클립으로 바뀐 겁니다. 두 개의 클립으로. 이게 클립이에요. 근데 작업자들은 거의 다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써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소스 혹은 소스란 말도 쓰고요. 당연히 소스니까. 예, 그래서 클립이란 말을 많이 쓰고 파일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asset은 거의 잘 안 써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튼 여기 있는 소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얘가 그런데 이렇게 쌓이면 금방 안 보여요. 너무 좁죠? 그래서 단축키 중에 이걸 뭐라 그러지? 그 제일 위에 이스케이프 키 바로 밑에 이거 파도 문양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예. 전체 화면이 되죠. 요거를 해서 이제 편하게 보시고 작업을 하시다가 그걸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이제 요 밑에 한번 보죠. 요 밑에 여러 것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잠그는 겁니다. 이거 잠궈버리면은 안 되죠. 우리가 더 갖고 오거나 지우거나 하는 건 모두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잠그는 거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이대로 그냥 열어두시면 되고, 그 옆에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 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소스들, 클립들을 어떻게 볼 거냐, 뷰를 어떤 상태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리스트로 쭉 보거나 혹은 오른쪽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아이콘 뷰라고 있죠. 아이콘 뷰. 아이콘 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이콘으로, 썸네일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썸네일의 크기는 이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썸네일이 좋은 거는 리스트 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숫자 내림차순으로 하든지 오름차순으로 하든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건 탐색기랑 다 똑같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 끼우거나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아이콘 뷰에서 우리가 편집을 위해서 나는 첫 화면에 얘가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갖고 가면은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가.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순서로 하는 게 낫겠다 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먼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콘 뷰로 가서 우리가 아무런 어떤 변화를 줘도 어떻게 막 바꾸고 해도 아이콘 뷰에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파일 수가 작으면 편해요. 근데 파일 수가 많아지면은 이것도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거의 리스트 뷰를 씁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할래? 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소트 아이콘이.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했듯이 이름별로 다시 정리를 하거나, 이건 그대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유저 오더로 다시 바꿔주면, 그러니까 사용자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라는 걸로 바꿔주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최신 버전을 쓰는데 여기 말고 또 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기능이 요 앞에 있는 것들이다. 다음에 여기도 찾기가 있죠. 찾기 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빈 폴더 새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뉴 아이템은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빈 공간에 오른쪽 클릭해도 뉴빈과 뉴 아이템이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은 뭘 만들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시퀀스를 여기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휴지통은 당연히 지우는 거겠죠? 선택하고 지우면 됩니다. 자, 이게 냉장고의 모든 것입니다. 냉장고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도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지금은 아시면 돼요. 시퀀스는 타임라인이랑 조리대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퀀스는 접혀져서 냉장고에 있으면 시퀀스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접혀져서 이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시퀀스라고 부르고,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펴서 보면은 그게 타임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리대예요, 조리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퀀스가 결국 이렇게 타임라인이고, 타임라인 이거는 결국 시퀀스의 내용물을 다 펼쳐서 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퀀스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우리가 냉장고에 다 있죠. 냉장고에 보관이 돼 있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타임라인에서 보는 거죠. 이 시퀀스 안에는 어떤 요리가 지금 되고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겁니다. 닫으면은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요. 아까 이제 냉장고를 보셨죠? 냉장고보다 더 중요한 게 조리대입니다. 조리대. 사실은 여기서 모든 작업을 다 하니까 당연히 여기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리대 안에는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랙. 하나의 길이죠. 트랙은 크게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으로 나뉩니다. 당연하겠죠. 영상이 비디오와 오디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 중간에 2줄짜리 짧은 중간선이 있고요.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비디오 트랙이 있고 아래쪽에 오디오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뭐 트랙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랙은 지울 수 있고 더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트랙 자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트랙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빈 공간일 뿐입니다. 이 트랙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재료, 클립을 올림으로써 영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편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겁니다. 자, 시간은 이렇게 쭉 흐르고요. 이렇게 쭉 흐를 때 시간선, 이게 시간선이라고 하고요. 쭉 흐를 때 흐르는 순간에 어떤 클립에 어떤 이미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프레임당 다 훑고 있는 겁니다. 책을 넘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장난하는 거 있죠. 책 넘기기 때 한 장 한 장이 넘어가는 거를 두루룩 넘어가는 걸 얘가 지금 두루룩 훑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요 파란 선이 이것도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CTI, 그러니까 Current Time Indicator 앞에 해서 CTI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Playhead, 플레이가 재생이잖아요. 그래서 Playhead라는 용어도 씁니다. 영어는 그래요. 영어는 둘 다 많이 쓰는데 Playhead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글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번역을 하는데 그냥 저는 제가 편한 번역, 이건 다른 사람들이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편한 번역은 시간선입니다. 시간선. 예, 저는 시간선으로 부를게요. 예, 그래서 이 시간선이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영상에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자, 이 트랙들은 아까 제가 더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 오른쪽 여기 이 공간에다가 이 공간 트랙들의 공간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add 트랙이 있고 delete 트랙이 있습니다. 얘 말 그대로 트랙을 더 추가하거나 없애는 겁니다. 먼저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add 트랙을 하면은 뭐가 뜨죠? 자, 비디오 트랙이 있고 오디오 트랙이 있고 오디오 서브믹스 트랙이 있습니다. 오디오 서브믹스 트랙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만질 일이 없어요. 저도 거의 안 만집니다. 비디오 트랙을 얼마나 추가할래? 하나 추가할래? 2개 추가할래? 그리고 어디다 추가할래? 3번 트랙, 비디오 3번 트랙 위에, 다음이니까 3번 트랙 위에 추가할래? 아니면은 가장 첫 번째 트랙 아래 추가할래? 첫 번째 트랙이니까 V1 아래겠죠. 여기. 새로 추가할래? 뭐 이런 거 위치를 다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면 되고요. 내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비디오 트랙 추가하는가 오디오 트랙 추가하는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비디오 트랙 2개만 추가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2로 바꾸시고 오디오 트랙은 그냥 0으로 바꾸시고 추가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OK를 하면은 비디오 트랙이 2개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해서 딜리트 트랙 하면은 똑같이 뭐가 뜨는데 비디오 트랙, 오디오 서브믹스 트랙 신경 쓰지 마시고 오디오 서브믹스 트랙은 신경 쓰지 마시고 비디오 트랙에서
비디오 트랙에서 나는 비디오 트랙을 지울 거야, 삭제할 거야, 딜리트 할 거야 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은 뭘 지울래? 라고 정하는 겁니다. 거의 다 이걸 많이 쓰거든요. all empty 트랙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랙 위에 아무런 소스가 안 올려진 거는 다 지울 거야 라는 겁니다. 예, 거의 다 이걸 쓰죠. 그 다음에 나는 비디오 트랙만 그런 것만 지울 거야 하면은 이걸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2, 3, 4, 5가 지워져. 2, 3, 4, 5가 지워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1에는 소스가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조그만 한 프레임의 소스라도 올라가 있으면 안 지워집니다. 트랙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괜히 지웠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만들어집니다. 너무 간단하죠. 제가 지금 그 쓰는 거를 애드 트랙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어떤 소스를 그냥 위에 빈 공간에 놓아주시면 그냥 생겨버립니다. 예, 이걸 쓰세요. 예,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 예, 이렇게. 근데 지우는 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지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요. 빈 공간에 있을 때는 딜리트 트랙스라고 되어 있죠. 트랙들을 지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꼭 이 4번 트랙만 바로 지우고 싶다 하면은 4번 트랙의 앞에 여기 4번 트랙 요 부분에만 가서 마우스를 대놓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딜리트 트랙스가 아니라 그래 딜리트 트랙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얘만 지워집니다. 예, 이제부터 요것만 쓰세요. 예, 그렇게 해서 트랙과 트랙스가 다르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기 있어도 내가 이거를 딜리트 트랙 해버리면은 그냥 지워집니다. 좀 위험하긴 하죠. 무슨 말인지 방금 보셨죠? 예, 그러니까 제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여기 3번 비디오 트랙에 3번 트랙에 클립이 있어도 예, 이거는 난 이 트랙 지울 거야 라고 그냥 지정해서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클립이 있어도 다 지워집니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엄청 긴 영상이다. 근데 내가 지금 일부분만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저기 뒤에 어딘가에 여기 2번 트랙, 지금은 2번 트랙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기 뒤에 어딘가에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네. 지워야지 하고 지워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울 때 확실하지 않다, 뭔가 찜찜하다 하면은 딜리트 트랙 스로 지우세요. 트로. 그리고 난 다음에 empty 트랙만 지워주세요 하고 하면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고 추가하고 하는 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선을 움직여야 할 때가 당연히 많겠죠. 시간선 움직여야 할 때가 많겠죠. 특히나 뭐 이런 그 클립과 클립이 끝나거나 붙어 있어도 예, 일단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여기다 바뀔 때 트랜지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트랜지션은 화면 전환할 때 뭔가 효과를 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게 해서 여기를 딱 그대로 가고 싶죠. 근데 좀 힘들죠. 이거 어떻게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키로 움직이는 게 제일 명확합니다. 화살표 이것만 좀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화살표 키보드에서 화살표를 위로 하면은 이게 딱딱 움직여집니다. 화살표 위로 하면은. 안 가는데요? 왜 안 갈까요? 저 지금 계속 아래쪽 화살표 하고 있는데 뒤로 안 가죠? 이게 왜 안 가냐면은 어떤 효과를 주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 여기 앞에 파란색이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타겟된 트랙이라서 여기로 움직이란 말이구나. 이것만 신경 쓰란 말이구나 라고 프리미어가 생각하고 이 트랙만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면은 이 트랙에 클립이 끝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래 위에 화살표를 움직여주면. 근데 여기랑 여기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여기는 선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선택을 해주고 여기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아래 위 화살표를 움직이면은 모든 트랙에 선택된 모든 트랙의 끝부분으로 쉽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얘를 축약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파일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보면은 편하지만 뭐 좀 더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좀 더 축소해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이게 밑에 요거를 당기고 느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시죠? 예. 그래서 이거 단축키는 키보드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예,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주면은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우스 휠을 쓰시면 위로 하면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아래로 마우스 휠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Alt키를 잡고, 마우스 휠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은 확대와 축소가 됩니다. Alt키를 잡고. 근데 그때 확대와 축소의 기준점은 마우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쭉 해주면은 여기가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키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마우스 키랑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쯤을 잡고 Al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쯤을 잡고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겁니다. 예. 확대 축소의 기준이 마우스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도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쉬운 거긴 한데, 자, 트랙에 이렇게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쌓이면은 영상은 뭐가 보일까요? 예, 맨 위에 게 보입니다. 이거 개념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이 클립, 요 클립이 요거라고 하죠. 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 클립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지금 이 두 클립이 겹쳐 있죠? 바로 위에 2632 위에 있는 클립이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클립이 얘고 밑에 있는 클립이 얘다. 그러면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안 보여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위에 클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클립이 밑에 클립보다 크기가 크다. 가린다는 겁니다. 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죠? 이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작으니까 얘는 당연히 다 보이고 밑에 끝까지 다 보입니다. 만약에 반대였을 때. 예. 위에 클립이 작을 때, 크기가 작을 때는. 포토샵도 다 같은 개념입니다. 레이어 개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툴. 여기 툴 패널이거든요. 저는 여기다 뒀는데 쓰는 툴은 몇 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선택 툴과 자르는 툴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르는 툴도 거의 작업자들은 단축키로 다 쓰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은 자르는 툴 아셔야 돼요. 선택 툴에서 요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이 셀렉션 툴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선택 툴이고 요거는 단축키는 V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과 다음 하나는 뭐냐? 레이저 툴, 면도칼입니다. 자르는 거. 레이저 툴, 면도칼. 요거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립 위에 갖고 가셔서 클립 위에 갖고 가시는 순간 면도칼이 정확히 보이거든요. 그 지점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클립을 2개로 만들어주죠. 분리시켜줘요. 요게 면도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쓰시면 되고 V와 면도칼의 단축키는 C입니다. 둘이 붙어있죠? C와 V 붙어있죠? 키보드에. 그래서 C와 V를 왔다 갔다 쓰셔도 더 편합니다. 자, 요거까지가 오늘 이론 수업의 끝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죠?